안녕하세요. 그로우민스 권성진입니다. 오늘은 추출 원리에 대해서 추출 원리 커피죠. 커피 추출 원리죠. 커피 추출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추출 원리를 설명하는 이유는 어떻게 커피에서 커피 성분이 녹아 나옴으로써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가 되는지 그 원리적인 부분을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핸드 드립을 하던 아니면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을 하던 간에 커피에 있는 맛있는 성분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추출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베이스를 잡기 위해서 커피 추출 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추출 원리라고 한다면은 이미 이제 로스팅된 커피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로스팅된 커피, 원두 커피죠. 원두 커피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제 커피에 있는 성분을 다 먹는 게 아닙니다. 다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을 이용해서 이제 원두에 있는 그 커피 성분을 추출해내는데 커피에 있는 약 한 30% 정도 30% 정도가 가용 성분이거든요. 전체 100% 중에서 약 30% 정도가 가용 성분이라고 해서 용해가 가능한 성분이 30% 정도 있습니다. 커피에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30% 중에서 맛있는 성분이 20%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20% 정도 되는 거죠. 20%. 30% 중에서 20%는 맛있는 성분. 맛있는 성분이고, 나머지 10%는 뭐야? 맛이 없는 성분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가장 빠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두에 있는 맛있는 성분 20%, 맛있는 가용 성분 20%를 우리가 물을 이용해서 추출해 내는 것이 이제 추출의 핵심인데, 자 이제 원두를 이제 추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1차적으로 분쇄를 하죠. 분쇄를 했을 경우에 원두가 크게 확대를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원두 그라인딩 된 분쇄된 원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섞여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분쇄된 원두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분쇄된 원두 속에는 큰 입자가 있고 작은 입자가 있고 아주 미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런 애들이 같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세 그룹으로 나눠보자고요. 세 그룹으로. A, B, C. A는 큰 거. 큰 덩어리. 큰 애들. B는 중간. C는 가는 애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물에 접촉을 했을 때 가는 성분의 그 미분이죠. 미분 포함해서 가는 성분은 물이 훨씬 더 많이 닿겠죠.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가는 애들은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에 닿는 그 표면적이 굉장히 많이 물이 닿겠죠. 아주 미분이니까. 중간의 것은 당연히 중간 애들은 뭐 중간 정도 물을 닿겠죠. 큰 애들은 이렇게 물의 침투가 굉장히 중과 가는 애들보다는 훨씬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왜? 이 안에 들어있는 가용 성분, 즉 맛있는 20%의 가용 성분을 물을 이용해서 추출해 내려면 시간이 미분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얘네들
또 큰 애들, 작은 애들, 중간 애들이 각각 다 분쇄도에 따라서 추출 시간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추출 시간이 다르다. 니 다르게 나타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라인더를 쓰던 간에, 어떤 분쇄기를 쓰던 간에 이게 입자가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라인더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뭐 EK413 뭐 최고 좋은 그라인더라 하더라도 이런 분포도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애들, 중간 애들, 미분, 작은 애들이 추출 시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결과물도 추출에 대한 결과물도 즉 추출의 결과물이 이 각각 다른 애들의 총합이죠. 총합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보면은 보세요. 자, 굵은 애들, 중간 애들, 가는 애들이 다 물을 통과해서 추출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큰 애들이 성분이 뭐 15% 나왔어. 그렇죠? 중간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 나왔어요. 가는 애들이 뭐 25% 나왔어. 이렇게. 그런데 얘가 15%, 20%, 25% 이렇게 추출이 됐는데 동일한 시간에 물을 동일하게 줬으니까요. 이렇게 추출했는데 결과물은 분포도가 예를 들어서 15%짜리가 뭐 30%, 중간이 뭐 30%, 뭐 미분이 뭐 40%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중간 지점 어딘가에 결과치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수율이라는 거죠. 수율. 우리가 뭐 SC에서 얘기하는 18%에서 22% 사이의 수율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배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분쇄된 입자들의 각각의 이 종류별로 다른 애들의 추출 결과물도 다 다르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수율은 18에서 22% 사이지만은 그 사이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애들은 각각 틀리게 추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적인 그 추출 원리에 대해서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핸드 드립하고 1 핸드 드립 브루잉이죠. 2 에스프레소 다 똑같죠. 3 뭐 콜드브루 뭐 어떤 방식의 추출을 하던 간에 이 추출 원리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에스프레소도 마찬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다 보면은 큰 애들, 중간 애들, 작은 애들 다 틀리게 지금 분포가 되고요. 핸드드립도 마찬가지죠. 큰 애들, 중간 애들, 작은 애들. 콜드브루 마찬가지죠. 왜? 원두 분쇄기. 그라인더로 일단 커피를 그라인딩을 분쇄를 먼저 해서 우리가 추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내가 어떤 커피를 어떻게 추출해서 어떻게 마시던 간에 이 기초적인 이런 결과물에 대한 이해가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추출하는 데 있어서 이 기초 지식 요렇게 되겠구나 라는 기초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기초적으로 추출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본적인 원리를 베이스에 놓고 우리가 추출을 들어가면은 훨씬 더 추출에 대한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출 원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추출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